네, 반갑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까지 흐름이 좋으면 일단은 계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또 7월이 되겠죠. 자,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큰 성과 올리시기 바라고요. 미국 증시는 썩 좋진 않습니다. 네, 계속 혼조 양상 보이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시점인데,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올릴 생각이 아니라 내릴 생각이 없다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일단 9월 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네, 따로, 생각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FOMC에서는 일단 반대 두 표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금리 동결이 되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투명해지는 모습. 그래서 분위기가 또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파월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이런 애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시간 내에서 지금 강세를 보였거든요. 엔비디아도 급등했고요. 그래서 AI 쪽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일단 경기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파월의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8입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12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엔비디아가 특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플러스 0.15. 근데 거의 네, 그냥 움직임 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런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 금리 내려라는 트럼프의 꿈쩍않는 파월. 네. 그래요. 또 트럼프가 뭐라고 또 하겠죠. 네. 미국 다우지수 S&P 500은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파적 발언에 위험 회피 심리가 팽창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셸 보먼,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지금은, 네, 그냥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금리가 동결이 됐고, 9월에도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2명 이상의 연준 이사가 FOMC 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1993년 이후에 처음이었다. 소수 의견이 아니라 그냥 표를 던진 거죠. 네. 그래서 다수 의견으로 일단 금리가 유지가 된 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일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는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굳건하게 동결을 유지해 왔었던 부분들의 균열,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일단은 파월은 그럴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은 관세 역량의 불확실성에 대해 거의 끝나간다고 보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라고 되어 있고, 인플레이션,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 초기 단계다. 그죠?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달에 이제 상호 관세가 다 매겨지고 나면 가격적인 인상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적용될 것이다. 자, 그럼 9월쯤 되면은, 나올 수 있겠죠? 네, 9월쯤 되면은,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진행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는 이 금리 인하로 국채이자 부담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의 정책은 결코 그런 부분들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재정적 필요는 연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지.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거,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연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네. 내 맘대로 하겠다.
야, 이렇게 됐네요.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45%로 반영되고 있다. 네. 그 전에는 63%였는데, 많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막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은 양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매출이 764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고, 지금 시간에서 한 7% 올랐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475억 달러. 여기도 잘 늘어나서, 여기는 한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 계속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요 모든 부분이 전부 다 AI 수요의 증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오늘도 2.14%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4조 3,7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GDP 성장치는 오히려 성장을 했어요. 좋아졌죠? 네. 이거는 이제 관세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했다. 자, 이 부분 때문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수입이 감소해서 GDP가 성장하는 효과는 약간 착시형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네, 테슬라, LG 엔솔에도 6조 투자. 근데 LG에너솔루션은 왜 이렇게 됐음에도 떨어졌을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테슬라가 배터리 조달을 중국 업체에서 한국 업체로 바꿨다. 이것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중국 시장에서 잘 안 먹히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을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준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가진 그런 배터리를 만들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테슬라가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로 던져주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거는 좋은 소식이긴 하죠. 6조 원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급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테슬라 전기차에 이제 한국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한국형 반도체가 들어가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그죠? 네. 자,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죠. 자, 메타 예상치 압도한 어닝 서프라이즈. 네. 일단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 광고 매출이 뭐냐면 메타가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AI 알고리즘의 그 영향을 통한 광고 매출 증가, 이걸 계속해서 메타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파격적인 대우를 내걸면서 빅테크의 AI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 메타는 채용 등 인건비가 성장 요인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AI 쪽에 좀 진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메타 쪽에서 AI 쪽을 진심으로 진행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삼성 쪽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 일단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부활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한박 웃음. 자,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로 가겠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크게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MLCC,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전력, 그런 칩, 이런 쪽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고, 그 SDI, 삼성전기,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대덕전자, 하나마이크론, HPSP, 이오테크닉스 등등등등등등 소부장 업종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수주 강도가 높은 원익 IPS, SN, ST, 등등등 이런 종목들. 자, 삼성 계열로 들어가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하이닉스 쪽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쪽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소부장들을 많이 구분을 좀 해놨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공매도 얘기도 좀 나와요. 삼성전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7만 전자 찍자, 공매도가 10배나 폭증했다. 주가가 낮을 때는 공매도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가 10배나 늘어나고 된다, 이런 식이죠. 공매도가 10배 늘어났다. 물론 이제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공매도에 대한 행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숏스퀴즈, 자 공매도가 손절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은 매도가 압박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매도 압박에 의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잘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매수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매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다라면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열심히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공매도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공매도가 당연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주가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당장은 특이사항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도 일단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올랐죠. 시총 4조 달러가 목전에 임박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보면 AI 쪽 기대감을 통해서 크게 늘어났다. 이 애저 매출이라고 되는 거죠. 애저 매출, 애저 클라우드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사업이 26%나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자, AI 대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들로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2.14% 급등, 그렇게 해서 반도체 지수도 올랐다는 얘기가 되죠.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의 인공지능 자본 지출 전망을 이전보다 40% 높은 1,08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엔비디아 마진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 물량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거 써야 되겠죠. AMD 상승,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등등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일어났다. 자, 그러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파월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일단 반도체 쪽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AI 수요가 실제로 크게 연결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네요. 좋은데요, 그죠? 자, 원전 관련해서 한전 요르단 발전소 매각 경쟁 입찰 대신 수익이 계약으로 한다. 한전 KPS가 인수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다. 그래요. 부채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요르단 발전소 사업 매각이 닻을 올렸다. 한전이 200조 원 넘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걸 팔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경쟁 입찰로 추진하려던 방식을 수익 계약 프라이빗 딜로 전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KPS가 이거를 받아올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요거를 하게 되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계열사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만큼 애매한 리스크가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분이 너무 비싼 값에 거래되면 KPS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너무 싸게 팔린다면 한전 측에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뭔가 꼼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한국전력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원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겠죠. 뭐죠?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뭐예요? 위고비로 잘 나갔는데 노보노디스크 22% 폭락. 그죠? 비만 치료제, 네, 위고비. 요거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요거 때문에 약간 주가가 좀, 애매했었죠. 근데,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 다른 종목들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혹시 또 이 비만 치료제 쪽이 뜨겁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중국의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고 봅시다. 이거는 뭐 종근당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자, 요거 관세 이야기까지 보죠요. 관세 얘기까지. 한국 관세 인하 제한 들고 와서 오늘 오후에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25% 관세가 책정되어 있지만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트럼프와 담판을 시켰죠. 트럼프하고 담판을 시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하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그러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오늘이 일단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이 있긴 있을 텐데 곧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시간이면은, 네, 아직은 오늘 31일이고, 30일은 끝났구나. 그죠? 네. 지금 일단은, 요때 듣는다고 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얘기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얘기들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 얘기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우리도 일단은 뭐 15%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요것만 잘 풀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네, 또 상승세 보일 수 있겠죠. 이 뉴스에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트럼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요거 오늘 계획을 듣는다 요 부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재료로 나오게 될 텐데 오늘 협상이 되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네, 뭐 주가 상승하는 쪽에 촉매제가 될 테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기대감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뭔가 좀 잡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주가가 폭락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보고 결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한번 보자고요. AI 쪽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세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잘 풀리면 전차 군단의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때문에 네, 지금 증시가 폭락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파월은 금리를 동결한 것밖에 없죠. 네, 그 이유는 네,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셔가지고 7월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